자, 555페이지입니다. 3번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1번 접도입니다.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동차만을 통해 사용되는 데는 제외한다. 이 얘기죠. 지금 2m 접하라 그러면 이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얘기요. 이 토지가 건축 받으려면 지금 이렇게 대지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도로잖아요. 위에 얘는 빼야지 얘는. 이렇게 도로 되니까. 여기 얼마를 접해야 되는가? 2m를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자동차 전용도로 접하면 그 허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말고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556페이지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선, 건축이 가능한 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자, 이 필지에서 보게 되면 건축할 때 이 선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선이 건축선이요.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죠. 넘어갈 수가 있죠. 넘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이것은 인접 대지 경계선. 이 땅 소유자가 이 땅 소유자 합의하면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넘어갈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건축선이죠. 그래서 건축선은 어디입니까? 하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건축할 때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이게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한계선, 건축선을 말하는데 이는 대지에 건축 가능한 사적 재정 행사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냥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을 한다 이렇게 말고 2번 법정 건축선 해가지고 예외 나왔죠.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예외적으로 1번 소요 너비에 미달한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면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힘이 없으면 이 도로의 소요 너비 몇 메타 나와야 돼요? 4m 나와야 되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폭이 3m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대지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대지가 있고 여기도 대지가 있다. 이랬을 때 건축선은 4m를 만들어야 돼요. 중심선에서 공평하게 똑같이 4m의 2분의 1씩 똑같이 2분의 1 물러납니다. 4m의 2분의 1, 2분의 1 얼마입니까? 그러면 2m지. 그러니까 여기서 2m 물러나고 2m 물러나고 이 선을 우리는 건축선 그래. 건축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 제외. 이게 가로 20m고 세로 10m다. 이 땅 면적 얼마냐? 가로 세로 2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 얼마냐? 건축할 때 이거 빠지거든요. 나중에 이건 도로에 포함이 돼요. 대지 면적은 얼마를 빼고 0.5. 그럼 얼마 되겠어요? 19.5 되겠죠. 얼마요? 195제곱미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도로가 있습니다.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메타입니까? 4m. 폭제니까 3m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쪽에 대지가 있어요. 여기 하천이 있어요. 하천.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어요. 이쪽이 후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 4m,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 돼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건축선이요. 그게 1번, 2번이요.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 2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지금 설명했던 이 얘기입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물러난 선,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이렇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으면 하천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선, 이 선을 건축선을 한다. 도로 머퉁이 건축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사거리에서는 이게 지금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이게 도로 폭이 넓으면 다니겠지만 폭이 좁으면 꺾기가 힘들거든요. 다 자르죠, 이렇게. 모서리 코너, 도로 코너 잘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봐도 봤다 해야 돼. 안 봐도 봤다. 봤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안 봐도 봤다지. 이렇게 해야 이게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도는다. 이렇게. 그러면 모서리에서 얼마를 후퇴해가지고 얼마를 후퇴해서 자를 거냐,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하거든요. 이거 계산한 건데 이것은 6월 달에 거의 출제 안 돼요. 6월 달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무한다 생각하고 6월 달에 한번 해봅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정건축선, 그는 4월 달에. 5번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넘어가게 되면 4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인데 1번 구조 내력은 X고 2번 구조 안전 확인, 1번 구조 안전 및 지진에 대한 확인 대상 6월달, 2번 관계 전문기술사 협력에 따른 6월달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밑에 560페이지 가야 되는데 560페이지 큰 것은 X 다중, 준다중, X 우리 시험에 다중이 한번 나왔는데 X 그런 건 억지로 암기하지 말아요. 한 번 내고 안 되는 것들 암기할 필요가 없고 561페이지도 X 안 합니다. 562페이지도 X고 63페이지 X고 그런 공부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64페이지도 X고 65페이지에 8번 옥상 광장 그거는 나중에 6월달에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9번에 X고 67페이지도 X고 8페이지 X고 9페이지 X고 70페이지도 X고 71도 X고 72페이지도 창문 등의 차면시설 뭐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X표 치고 73도 X표 치고 74도 X표 치고 75페이지는 방화지관의 건축물 한번 설명해 줄까요? 8번 마감자료는 X고 76X 77X 78 지하층이 뭔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층이 뭔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고 X가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5장이 지역지구간의 건축물 1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데 이것은 아마 4월달쯤에 해야 이해할 겁니다. 2번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 용적률 이건 설명 다 한 것 같은데요. 건폐를 두 글자로 뭐라 했어요? 건폐율이란? 두 글자로 건대 그랬죠. 건대 안 했나요? 용적률은 연대 그런 말 했나요? 오, 안 했다 그러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개념입니다. 개념. 분명히 하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100분율로 하니까 곱하기 100 해야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죠. 연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건폐율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대. 건대가 건폐율이고 연대가 용적률. 이 말 알았나요? 네. 그거 했는데 연대 건대 나왔네요. 연대 건대
했답니다. 그때 수업을 안 들었어요. 하여튼 개념은 이렇게, 개념은 건폐율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용적률 대지 연면적 비율이다. 이 개념이 무슨 법에 있냐 그러면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에. 개념이 건축법에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이라는 것은 최대 한도. 이거는 어디? 이거 국계법에 있어요. 국계법에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이거 암기하는 건폐율 5초만 한다 했잖아요. 생각납니까? 5, 5, 6, 6, 5, 7, 9, 8, 8, 7, 7, 7, 7, 2, 4, 2, 이거. 아니, 이게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주거죠? 5, 6, 6, 5, 7, 상업적 9, 8, 8, 7, 공업적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농림자연경 2, 2. 용적률은 주거죠? 좀 복잡하죠? 100. 얼마씩 올라간다? 50씩. 150, 200, 250, 300, 500. 주거죠? 상업적은 1500. 얼마씩 떨어진다? 200씩. 1300, 200씩. 1100, 900. 공업적은 350 올라가요. 350, 400. 녹지지역이 녹지지역 어떻게 암기했어요? 무슨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러면 100, 180 이렇게 했어요. 관리지역 어떻게 암기했어요? 대생보 100,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80. 이게 용적률. 이건 나중에 암기한다고 암기. 암기 힘들겠죠? 암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오고 공법에서는 난이도로 상중 하로 따지면 하. 기초 중에서도 센 기초. 이 정도 수를 우리는 센 기초라고 합니다. 15초면 5, 6, 6, 5, 7, 9, 8, 8, 7, 7, 7, 7, 2, 2, 4, 2, 2. 용적률 간다 그러면 100, 150, 200, 20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100, 180, 180, 80, 80, 80. 이것은 어디에 있냐? 이것은 국계법이 있습니다. 개념은 건폐율이 뭡니까? 건대. 용적이 뭡니까? 연대. 이 말은 건축법이 있고, 최대 한도는 국계법이 있는데, 이 기준을 건축법이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법이 강화한다, 완화한다 그러면 건축법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1번 건폐율 해가지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에 둘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결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자,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A동 건물이 딱 있는데, A동 건물 면적이 위에서 딱 보니까 얼마 보이냐? 20이 보인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폐율 몇 프로? 20% 그러면. 여기에 B동 건물, B동 이렇게 B동 건물인데, B동은 30으로 보인다, 30으로. B동 건폐율 몇 프로? 30%. A동 몇 프로? 20%. B동은 30%.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더해가지고, 자, 건폐율이 몇 프로다? 50%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데, 2동 이상 있으면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 하나의 대지에는 건폐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폐율, 하나의 대지의 건폐율은 하나. 하나의 대지 용적률은 하나이든 얘기예요. 건물이 2개 있다고 건폐율이 2개 있는 건 아니다. 건폐율은 이 대지의 건폐율이 몇 프로냐 이거 따지는 것이지 이 건물의 건폐율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지에다 물어보고 대지에다. 그래서 다시 적용 원칙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게 개념이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56657 그걸 따라간다고. 근데 예외 다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완화. 이 법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이 강화한다, 완화한다, 적용했으면 그때는 건축법 규정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자 일단은 국계법 기준을 따릅니다. 국계법 기준을 따르는데 이 법이 완화, 강화, 정축되면 이 법 따른다. 이 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 문제가 나면 건축법이 완화는 할 수 있지만 강화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니까 완화, 강화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묶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은 건축법이 있지만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을 따른다. 단 이 법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대지 분할자입니다. 대지 분할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나중에 이제 이런 숫자 암기해야 되거든요. 주거, 맨 밑에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땅 면적할 때 얘가 기준이 돼, 기준. 최소한 건축하려면 이 정도 땅이 있어야 된다. 주거적 60이면 이게 18평. 18평 이상이 돼야 건축을 해야지. 그것보다 더 작아버리면 땅으로서 의미가 없다, 얘기입니다.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숫자는 나중에 암기를 좀 해야 될 숫자예요. 기타 분할 금지 규정 안 읽어도 문제 다 풉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이게 대지안의 공지인데 지금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선이요? 건축선. 무슨 선? 인접 대지 경계선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중간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안의 공지란 자 이 대지를 건축한다. 건축선에서 이렇게 띄워라. 인접대 경계선 띄워라. 건축을 이렇게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빈 땅 남자 빈 땅 남기는 게 이게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빈 땅을 남기는 거. 건축선에서 일정 거리 띄우고 인접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띄워가지고 대지안에 빈 땅 남기자. 그게 대지안의 공지인데 582, 583 박스에 많죠? 암기 이름 좋겠어요? X 그럼 좋겠어요? 네, 그러면 X 합시다, X. 근데 대지안의 공지 그 말은 알아야 돼, 그 말을 알아야 나중에 국계법 설명하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584페이지 X. 58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높이자는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 높이자인데, 가로구역 단위 높이자는 가로구역. 두 글자는 뭐라고요? 가구. 네, 가구. 건축물 높이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흰선이 뭐라고요? 도로.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가로구역. 그래서 여기는 60m 이렇게 정하면 이 블럭은 60m. 여기는 80m 그러면 이 블럭은 80m 이렇게 정한다고. 이게 가로구역 단위 높이자입니다. 그래서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래요.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 높이 이 블럭은 70m, 여기는 20m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다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 봐요. 4번.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로 1번하고 4번이니까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이 블럭은 80m. 80m인데 자, 공동주택은 60m까지, 업무용 시설은 80m까지 이런 식으로 용도하고 형태에 따른 높이를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개 말이에요.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가로격을 하더라도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 두 개만 알아주시고, 586페이지 보면 1조 확보 높이자입니다. 1조 확보 높이자 그 말은 햇빛 보고 살자. 햇빛 보고. 이 1조 확보 높이자는 이것은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소형해가지고 2층 이하로서 8m 나오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합법 높이자를 적용받고,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1조합법 높여받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 좀 이 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전국은 크게 전국은 무슨 지역이요? 도시죠. 도, 그 다음에 관, 도,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자, 이게 전국이죠. 전국. 전국에서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지역은 주, 예. 주거지역은 다시 예.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주, 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관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게 지금 이게 전국 아닙니까? 전국. 전국이 이게 크게 몇 가지로요? 21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1조. 햇빛 보기 위한 1조합법 높이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예.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네, 29가지. 땅 종류는 21가지. 29가지 모든 건축물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1조합법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준주거부터는 1조합법 높이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29가지 중에서 공동주택만 1조합법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도 1조 적용을 안 한다. 여기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1조합법 높이 제한,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합법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뺀 나머지 지역은 뭐만? 공동주택만. 근데 그 공동주택도 중심상업, 일반상업에서는 안 받는다.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렇게 2층 이하로서 8m 이하는 이런 거 적용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어떻게 1조 적용받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원칙 예외 가지고 원칙 예외. 원칙은 북쪽입니다. 북쪽.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정북 이게 나오면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북 반대 뭐가 나왔어요? 정남. 정남 방향에 따라 인접대 경계선에서 원칙적인 범위에서
저래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근데 정남이 나오려면 하나, 둘, 셋 이런 말이 있으면 정남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정북이 나오면 하이한다. 정남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하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면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4번 북쪽이 몇 번입니까? 이렇게 주고 그냥 북쪽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 무조건으로 위가 북쪽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북쪽 여기는 뭐고?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1번 해는 어디서 떼요? 떠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1번 필지는 건물이 높게 가면 2번 해를 못 보겠죠. 2가 높게 가면 3번 못 보겠죠. 그러면 3번 해 보려면 2를 낮춰야죠. 2가 해 보려면 1을 낮춰야죠. 1이 해 보려면 그 앞에는 땅속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뒷집이 햇빛 볼 거냐 뒷집이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뛰어서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북쪽으로 거리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도 북쪽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건축하면 북쪽으로 띄우니까 D가 이렇게 창문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띄워놓고 하니까 어쩐다고? D가 햇빛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얘기 있다. 얼마를 띄우라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게 9m 이하면 1.5m 이상을 띄우고 건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운다 이 얘기입니다. 높이 9m 이하면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우고 9m 넘어가는 것은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림 이해 잘 돼야 안 돼요? 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네. 옆에서 봅시다. 옆에서 저 뒷집이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1번 필지 이게 2번 필지 3번 필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1, 2, 3 얘가 중간이네. 네. 2번 필지가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2번 필지가 이렇게 건물 지었다 그러면 2번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남쪽이요? 1번 중. 1번이 남쪽이죠. 네. 그럼 2번은 당연히 여기가 이쪽이 2번에서 보면 얘가 남쪽이니까 물론 얘가 북쪽이 되겠지만 그럼 햇빛 보기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쪽이 베란다 쪽이니까 이쪽이 햇빛 보기엔 창문이 이리 오겠죠. 근데 1번 필지가 높게 가면 얘가 해를 못 본다는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게 1번과 2번의 경계선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 경계선 여기. 자 그러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면 자 여기가 9m 여기가 9m 이하초가 9m 이하면 북쪽으로 1.5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9m 이하죠. 9m 이하 되는 부분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1.5m를 이렇게 띄우고 이런 얘기요. 9m 넘어가면 나는 그때 16m 닿으면 9m 초과 높이의 2분의 1 몇 m를 띄우라고? 8m. 여기서부터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띄우는 거리가 이렇게 8m를 띄운다고 건물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앉혀져 있으니까 9m까지는 똑같이 가지고 이렇게 1.5 띄워가지고 9m 넘어갈수록 이렇게 쭉 숙인다. 그러니까 건물이 가게 되면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걸 본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어떤 건물 보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건물 나온다고. 이게 지금 1조 적용 때문에 그런다고. 저게 지금 이런 케이스는 얘기. 근다에서 이렇게 지금 뭐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친다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도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은 뭐하냐? 북 얘가 넘어쩐다고 하이한다. 이거 하이한다. 북 띄워해야 된다. 남 띄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야 뒷집이 햇빛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북쪽 잡았어요. 북쪽을 잡았는데 전용 이 북쪽 그러니까 하나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다. 어디 띄운다? 북쪽 띄워가지고 건축한다. 북쪽 띄워놓고 이렇게 건축하니까 북쪽을 띄워놓고 이게 북쪽을 띄워놓고 건축하니까 북쪽에 공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앞에도 좀 있죠. 좀 있고.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저기 보면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네, 맞아요. 도시적 안에 있어요. 네.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네. 도시지역 안에만 있죠. 그러니까 땅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한 필지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공간 남기고 남쪽에 공간 남기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조금 남아요? 많이 남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 안에만 있습니까? 네. 안에만 있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땅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뭐 앞뒤 공간이 많이 남아요?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아요, 조금. 이 공간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앞에 조금 있고 뒤에 조금 있고 한쪽으로 밀면 되겠는데. 그래서 법에서 북쪽을 띄우라. 근데 북쪽을 띄워놓고 건축하니까 이게 애매해진다, 이걸 갖다가.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권고하면 생각합니다. 북쪽을 띄우라. 분명히 법에서 어디를 띄우라고? 북쪽을 띄우라. 오케이. 그럼 나무를 붙이자,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을 띄우라고 했으니까 남쪽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햇빛 창문 내고 그럼 북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한쪽의 공간이 많이 남아 안 남아요? 남지. 이렇게 공간이 남아야 뒤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정원도 꾸미고 하단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꾸민 정원도 보려는데 안 보이네? 문 열면 내가 만들었고 야 너나 많이 봐라 그럴까요? 뒷집 보고 나는 안 보니까 네가 많이 봐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이게. 왜 이걸 갖다가 남쪽으로 붙이지? 북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처음부터 이렇게 남을 띄우고 북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북쪽으로 붙여야 이렇게 해야 앞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 북쪽을 띄우라고 하니 이 구조밖에 안 나온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옛날에는 건물 이렇게 건축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북이 맞아요? 남이 맞아요? 남이 맞지. 늦었지 어쩐다? 다시 한다. 법 개정에서 남쪽으로 띄우라. 1번 필지가 아싸 안 그래 나 지금 다시 건축할 판인데 남쪽으로 띄우란다. 얘가 이렇게 남쪽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려요. 햇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억울하면 너도 다시 해. 그래 나도 다시 할 거야. 어찌해야 돼요? 얘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죠. 얘도 할까요? 얘는 돈이 없어 못 하는데 어쩔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얘는 어찌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면 그 뒤에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뒷집 때문에 어쩐다고? 안 된다고 이거. 뒷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어쩐다? 북쪽으로는 계속 띄워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북쪽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알면 남쪽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러한 지역은 이러한 지역은 남쪽으로 띄워서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 나옵니까? 네. 또 대지조성 사업, 대지조성 사업지구 또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 사업도 국가산업단지, 또.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또. 정비구역, 또 도로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 무슨 얘기냐? 개발이 전부 다 그 개발은 개발, 새로 개발하는데 이미 구도시는 어쩔 수가 없고 뒷집 때문에 새로 도시를 만들 때요. 새로 도시를 만들 때 거기는 남쪽을 잡자고 남쪽을. 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을 띄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미 개발이 다 끝났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잘 봐요, 잘 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봐요, 잘 봐요.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게 무슨 방식이요? 정비. 그래서 정비구역 한 방에 싹 쓸어보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런 데서는 남쪽을 띄워서 할 수 있답니다.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필지가 있습니다. 두 개 필지, 1번 필지, 2번 필지. 2번 필지에 이렇게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잘 싸고 했는데 1번이 찾아가서 2번 찾아가서 2번이 오케이. 1번이 이러니까 2번이 그냥 오케이 했다고.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걔가? 오케이. 아 나는 햇빛이래 햇빛이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남쪽을 띄워서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하며 뒷집 사람이 인정해주면 합의를 하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그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가 있는데 1번 필지, 2번 필지인데 얘가 남쪽을 띄면 북쪽을 붙이면 2번이 이렇게 해서 햇빛 보는 게 이게 있는데 창문 이렇게 있는 남쪽에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러면 얘가 햇빛 못 보죠. 근데 1번과 2번 사이에 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북쪽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붙인다 하더라도 뒤에 뭐 할 거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다. 근데 북쪽은 첫 번째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북쪽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쪽 방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올해 반드시 합격하고 내년에는 강의실에서 만나지 말고 어디에서? 필드에서 밖에 나가서 만납시다. 임장을 하면서 자 이게 1번 필지고 2번 필지입니다. 구도시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1번 필지고 2번 필지다. 이게 뭐라고? 도로 1번은 북쪽 도로 잡혔고 2번은 남쪽 도로 잡혔어요. 1번 땅하고 2번 땅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1번 땅.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정북, 정남, 즉 1조 적용 받는다 그러면 1번은 1번 도로가 좋아요, 2번 도로가 좋아요. 이 판단 잘해야 돼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그러면 2번은 앞에 도로가 있죠, 남쪽에. 그러니까 D에다가 연어줘야 돼요. 이만큼 띄우고 북쪽을 띄우고 얘는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북에 도로가 있으니까 얘는 굳이 남쪽을 띄워서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북도로란 말이에요. 북도로 그 말 한다고. 건축업자가 빌라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김 소장 혹시 북도로 나온 거 있어? 사연이 뭐라고요? 아, 북도로 있냐고. 사연이 뭐라고요? 아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북도로 나온 거 있어 그러면 어디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는 북쪽에 도로 접한 땅이 남쪽 도로 접한 땅보다 얘가 이용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용적률이 200%다.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얘는 200 찾아먹으면 얘는 이 구조 때문에 200을 못 찾아먹는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만드는 데 말고 우리 이런 구도시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북쪽 도로가 좋답니다. 북쪽에 접한 도로가 남쪽에 접한 도로보다 좋고, 이거를 개발업자들이 일일이 설명 않고 그냥 북도로 있냐 물어보면 북도로, 저런 뜻이 나는 거 알고 북쪽 도로에 접한 땅이 전용주 일반주에는 더 유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자고요. 그 다음에 587페이지 보면 3번 공동주택 등의 제한인데, 공동주택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렇게 전용주 일반주가 모든 건축물이 정북 띄어 하여한다. 이런 적은 정남 띄어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전용주가 일반주가 아닌 적은 공동주택만 일조 적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물어보고, 중심상업, 일반상업도 일조 적용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일조 적용 안 한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금 봐봐요. 전용주가 일반주에서 공동주택이 일조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전용주가 일반주가에서 공동주택이 일조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모든 건 받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디든지 받아야 되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안 받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얘가 나온다 얘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래서 공동주택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로는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제외.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내용 달려가지 말고 공동주택은 전국 어디든지 일조 적용을 받는데 유일하게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에서는 안 받는다. 그거를 돼.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안 받는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머지 뭐 박스 알려겠지 말고 넘겨봅시다. 4번 X고 밑에 큰 3번이죠. 1조 등 규정 적용해가지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게 작은 소형, 우리 보통 소형 건물. 그런 건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1조 적용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문제가 나오면 참 치사해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이 말 갖다가 3층 이하로서 10m 이하 이렇게 바꿔. 그럼 그것은 쉬워요. 근데 2층 이하로서 8m를 갖다가 2층 이하 또는 8m 이하 그러고 바뀌면 이제 몰라요. 숫자가 맞으니까. 맨 마지막 가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함정이 3개예요. 첫 번째 숫자 바꾸는 거, 두 번째 이하로서를 갖다가 또는 이렇게 바꾸는 거, 세 번째가 적용 아니할 수 있다를 갖다가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 지문이 나오면 시험 문제가 뭐다라는 거 알고 함정을 썼냐 이렇게 찾아내야지. 거기까지 높이고 그 다음에 6번 이제 건축물의 설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승강기, 승용 승강기, 비상, 이것이 6월달입니다. 6월달에. 7번 특별 건축 구역. 잠시 쉬고 합시다.